안녕하세요. 초보자를 위한 스케치업 2022 V-Ray 편 강사 최희선입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부터 V-Ray for SketchUp이라고 해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에서 V-Ray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먼저 이 V-Ray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카오스 그룹에서 개발한 렌더링 플러그인 프로그램으로서 이 V-Ray는 건축, 실내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GI 방식,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방식으로서 모델링된 3차원 오브젝트를 사실적인 이미지로 생성하는 프로그램을 말하게 됩니다. V-Ray for SketchUp은 스케치업과 완벽하게 호환이 되고 쉽고 빠르게 빛 환경, 사실적인 재질의 표현이 가능하게 하여 현재 교육과 실무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V-Ray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3D 작업이 조금 더 쉽게 잘 되는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사실과는 거리가 조금 멀다, 퀄리티가 떨어진다 라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델링을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쉽고 빠르게 하고 거기에서 재질이나 조명 등등을 적용을 V-Ray를 활용함으로써 퀄리티가 높은 사실과 가까운 사진을 찍은 것 같은 그런 결과물을 얻고자 할 때 사용을 하게 돼요. 처음에는 이 V-Ray가 스케치업용으로 나왔을 때 그렇게 구성이 잘 돼 있지도 않았었고 결과물이 좋진 않았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도 쉽고 빠르고 V-Ray도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는 장점인 시너지를 발휘해서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건축이나 인테리어 분야, 조경 분야 등등 내가 3차원의 형태를 표현을 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스케치업과 V-Ray를 같이 배우셔서 실무에서 적용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서 효율적인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V-Ray를 설치를 하시게 되면 V-Ray 툴바가 깔리게 돼요. 그래서 이 V-Ray 툴바는 기본적으로 4개가 설치가 되는데 V-Ray for SketchUp이라고 해서 우리가 많이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V-Ray Light는 말 그대로 조명, 인공 조명을 포함한 조명을 말하게 되고요. V-Ray 오브젝트라는 거는 이 V-Ray 내에서 존재하는 털 같은 효과를 내는 객체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V-Ray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툴바 V-Ray 유틸리티는 그렇게 많이 사용은 되지 않지만 만약에 내가 V-Ray라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이 4개의 툴바가 다 보이질 않는다. 얘네들을 내가 꺼내려고 하는데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 V-Ray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가 스케치업을 설치를 하고 V-Ray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했는데 툴바를 꺼내려고 보니 4개의 툴바가 없다라고 하시면 다시 재설치를 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드려요. 그래서 먼저 우리 V-Ray의 이 V-Ray for SketchUp이라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는 툴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V-Ray for SketchUp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할 툴이 제일 처음에 있는 Asset Editor라고 해서 재질, 조명, 지오메트리, 렌더링 등을 설정하는 Asset Editor 툴이 이 제일 첫 번째 툴이 돼요. 그리고 그 오른쪽에 주전자 모양의 툴이 있어요. 주전자 모양의 툴은 렌더라고 해서 재질의 반사나 조명,
빛의 확산 등을 계산하여 사실과 같은 이미지를 제작한다 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의 공간은 3차원 형태의 공간이에요. 내가 가상의 3차원의 형태의 공간에다가 3D 형태의 3차원의 모델링을 해주고 조명도 만들어주고 기타 등등 작업을 해서 결국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은 이미지 형식, 2D 형태의 한 장의 이미지, 한 장의 사진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그 한 장의 사진을 만들어낼 때 렌더라는 작업을 해서 재질이나 반사나 조명이나 빛의 그런 연산값들을 계산을 해서 한 장의 이미지로 만들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V-Ray에서 주전자 모양으로 렌더의 아이콘이 거의 고정이 되어 있는데 보면 제가 버전을 계속 윗버전, 새로 나온 버전을 확인해보고 또 새로 나온 버전을 확인해봤을 때 주전자 모양이긴 한데 주전자 모양이 약간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버전에서 주전자 모양이 조금 더 귀엽고 통통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V-Ray 버전이 지금 우리가 수업할 때 사용하고 있는 이 버전과 맞지 않다, 주전자 모양이 조금 틀리다 라고 했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이콘의 모양 자체가 조금 바뀌었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고 거의 대개 모든 기능은 비슷해요. 거기에서 옵션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비슷하다, 원리는 똑같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 지금 보고 있는 대화 상자가 V-Ray 어셋 에디터 대화 상자예요.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설정을 하게 돼요. V-Ray는 내가 처음에 기본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달라지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해볼 부분은 여기 GI 부분이에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고 해서 보시면 프라이머리 레이, 그 다음에 세컨더리 레이라고 해서 GI 방식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조명이나 그 다음에 인공 조명 등등 빛의 값을 계산을 할 때 이 스케치업은 직접 광만 계산을 하게 되는데 사실에서 실제에서의 환경은 간접 광도 같이 계산을 하게 돼요. 직접 광이라는 거는 내가 만약에 사과가 하나 있어. 걔를 테이블 위에다가 올려놨는데 내가 거기에다가 빛을 주게 되면 내가 사과의 빛을 받아서 보이는 사과의 색깔만 보게 되는데 사실에서는 그 사과의 색깔은 탁자에 약간 묻어나기도 하고 탁자에서 반사되는 빛이 거꾸로 사과에 묻어나기도 해요. 쉽게 말하면 간접광은 그렇게 서로의 빛이, 서로의 색깔, 표면의 이미지 등등이 묻어나는 거를 말하게 되는데 그 값까지 같이 계산을 하는 게 GI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V-Ray에서는 이 GI 방식을 계산을 하는데, 연산을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방법으로 GI 방식을 계산을 할 거냐라고 선택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장치, 두 번째 장치라고 해서 첫 번째로 이 방법, 두 번째로 이 방법 해서 그 연산하는 방식, 연산하는 장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이는 게 이러디언스 맥과 라이트 캐시예요. 그래서 이 이러디언스 맥과 그 다음에 라이트 캐시로 저는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해줘요. 얘네들이 조금 더 결과물이 빠르고 그리고 조금 더 사실과 가까운 내가 원하는 이미지에 많이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이 방식을 선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오시다 보면 이제 스카이라고 해서 사이즈 멀티플레이어, 그 다음에 스카이 모델, 그 다음에 털비티라고 해서 대기 그리고 그림자 등등을 조절을 하게 돼요.
사이즈 멀티플라이어라는 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림자의 경계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 줄 거냐, 좀 더 부드럽게 처리해 줄 거냐, 아니면 조금 더 또렷하게 경계 부분을 조금 더 날카롭게 표현을 해줄 거냐 라고 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수치값을 이 정도로 놓고 표현을 하고요. 이 3차원 프로그램에는 정답은 없어요. 모든 2D의 이미지도 정답은 없듯이 수학 공식처럼 이게 맞아요 라는 건 없어요. 나는 적정한 수치 2로 작업을 했다가 나는 조금 더 경계가 날카로웠으면 좋겠어, 아니면 좀 더 부드럽게 됐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수치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 모델이라는 거는 그 스케치업에는 기본적으로 대지와 지면과 하늘이 있죠. 그래서 하늘을 어떻게 표현을 할 거냐? 그래서 보통 많이 쓰이는 게 CIE 클리어라는 스카이 모델을 많이 선택을 하게 되고요. 털비트는 대기의 미세먼지 농도라고 쉽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털비트 값에 따라서 하늘이 맑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약간 노랗게 지저분하게 먼지가 낀 듯이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본값으로 2로 설정을 해놓고 저는 작업을 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앞서 말했지만 이 모든 수치값들은 처음에 이렇게 하고 시작을 일단 하겠습니다 라는 거지, 나중에 최종 결과물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느낌을 표현하고자 할 때 이런 설정 값들을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VFB 히스토리라고 해서 우리가 아까 전에 렌더라고 해서 3차원 형태의 결과물을 2D 이미지 형식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 2D 이미지 형식으로 표현이 된 거를 내가 저장 시켜줄 수가 있게 돼요. 왼쪽이 그 히스토리라는 부분인데 지금 제가 2개의 장면을 저장을 한 거예요. 렌더링 걸어놓고 하나 저장, 또 렌더링 걸어놓고 하나 저장을 해서 이렇게 렌더 걸어놓고 그 장면들을 저장을 하는 이유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냥 이 스토리가 없이 메인 화면에서만 내가 확인을 하다 보면은 이 전의 수치값과 그 다음의 수치값의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결과물이 바뀌었는지 잘 안 보일 수도 있고 헷갈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장을 시켜놓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VFB 히스토리라고 해서 설정 값을 내가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설정을 해놓으면 이렇게 좌측에 내가 저장하는 거에 따라서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먼저 스케치업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업 화면이고요. 우리 툴바를 먼저 확인을 한다고 했어요. 스케치업에 Vlay를 설치를 하시고 이 툴바 4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는데 툴바는 상단에 있는 툴바, 메인 툴바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툴바 목록이 뜨게 되고 알파벳 순이에요. 아래로 쭉 내려오시게 되면 Vlay라고 해서 툴바 4개의 체크박스 체크가 돼 있어야지 이렇게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겠죠. 저는 일단 모두 다 꺼내놓고 작업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4개가 다 꺼내져 있다라고 하시면 먼저 어셋 에디터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이 Vlay for SketchUp이라는 툴바에서 가장 좌측에 있는 애가 어셋 에디터라고 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Vlay 어셋 에디터라는 대화 상자가 뜨게 될 거예요. 먼저 이 Vlay 어셋 에디터는 구성이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매터리얼, 재질, 두 번째가 라이트, 조명, 그리고 세 번째가 지오메트리,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렌더 엘리먼트,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텍스처, 그리고 톱니바퀴가 세팅,
렌더 그리고 V-Ray 프레임 버퍼라는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먼저 내가 재질만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재질만 클릭해서 재질 아이콘만 파란색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그 아래쪽에 재질의 목록이 뜨게 되고요. 라이트를 사용할 거다. 라이트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라이트의 목록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V-Ray 어셋 에디터는 내가 원하는 설정 값들을 클릭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 V-Ray 어셋 에디터는 대화 상자가 양쪽의 좌우에 확장을 시켜서 확인을 해 줄 수가 있어요. 먼저 왼쪽에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브라우저 매터리얼인 코스모스라고 해서 코스모스 매터리얼 라이브러리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고요. 오른쪽 화살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부분은 거의 내가 좌측에서 선택한 재질이나 라이트나 세팅 값들이 확장돼서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이 코스모스는 나중에 배우도록 할 거니까 좌측에 코스모스 라이브러리는 다시 숨겨주도록 하고요. 오른쪽 화살표만 확장시켜서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먼저 세팅을 해주도록 할 건데요. 세팅을 하실 때는 어셋 에디터에서 여기 톱니바퀴 모양의 세팅을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세팅 메뉴가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먼저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줄여서 GI라고 부르게 돼요. 화살표를 클릭하셔서 확장을 시켜주시게 되면 내가 어떤 엔진, 어떤 장치를 쓸 거냐라는 거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기본 값은 프라이머리 값이 브루트 포스로 되어 있고요. 세컨더리가 라이트 캐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루트 포스를 써도 되긴 되는데 저는 브루트 포스보다는 이러디언스 맵을 V-Ray 사용자들이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3D Max에서도 V-Ray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 3D Max에서도 보통 이러디언스 맵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스케치업에서도 이러디언스 맵을 많이 사용해요. 물론 이거는 개인의 취향이긴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이러디언스 맵의 짝꿍은 라이트 캐시예요. 물론 나는 다른 애를 선택해도 되지만 라이트 캐시를 선택했을 때 결과물이 조금 더 빠르고 조금 더 좋게 나온다라는 거를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아래로 내려오셔서 뭐 이러디언스 맵의 설정값들, 라이트 캐시의 설정값들을 조절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 값으로 일단 사용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좌측으로 다시 오시면 여기 environment라고 해서 environment 우리말로 하게 되면 환경이란 뜻이 되겠죠. environment 클릭해서 열어주시게 되면 여기에 백그라운드, 배경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라고 물어보게 돼요. 이 백그라운드에서 경로 버튼, 텍스처 슬롯이라고 해서 얘를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environment sky라고 해서 이 그림자 부분이나 하늘이나 또는 대기의 상태를 조절하는 스카이 메뉴가 나타나게 돼요.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에 사이즈 멀티플라이어 값 있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제가 교환해서 사이즈 멀티플라이어 값은 뭐라고 했어요? 그림자의 경계를 설정한다 라고 했어요. 이 그림자의 경계가 1로 돼 있는데 얘를 나는 조금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2로 설정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엔터. 꼭 2로 설정하지 않아도 돼요. 나중에 최종 결과물에 따라서 설정값을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꼭 설정을 미리 바꾸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시면 스카이 모델이라고 해서 스카이 모델은 뭐냐면 이 대기의 상태에서 내가 하늘,
스카이 말 그대로 스카이 모델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CI 클리어를 선택하게 되면 조금 더 맑고 깨끗한 느낌이 나게 되고요. 그리고 털비트는 대기의 흐림 정도, 이 수치값에 따라서 하늘이 약간 탁하게 미세먼지 낀 것처럼 탁하게 보일 수도 있고 또는 맑게 보일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털비트의 수치값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간 조금 탁한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 정도로 낮춰서 조금 더 맑게 표현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모든 설정값, 일단 기본 세팅을 바꿨다 라고 하시면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도록 할 거예요. 내가 렌더를 걸어줄 거다 라고 하시면 여기 V-Ray4 스케치업에서 세 번째 있는 주전자 렌더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V-Ray 프레임 버퍼라고 해서 이 결과물, 지금 보고 있는 장면에 결과물이 나타나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정확히 내가 어떤 장면을 이렇게 맞춰줘서 렌더를 걸어줄 거다 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디폴트 트레이에서 저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씬을 추가를 해놔요. 이렇게 씬을 추가를 해놓고 시점을 돌렸다가 다시 씬 맞춰주고선 거기에서 주전자 모양의 렌더 클릭해서 렌더 걸어서 이렇게 지면과 그 다음에 하늘 그리고 대기의 상태 등등을 확인해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렌더를 걸어 주실 수가 있는데 꼭 이 툴바에 있는 렌더 아이콘을 사용하지 않고 어셋 에디터 보시게 되면 여기에 오른쪽에서 두 번째 렌더 위드 V-Ray 있어요. 이 렌더도 내리마사표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 개의 렌더가 있어요. 실시간 렌더도 있고 뭐 클라우드 렌더도 있긴 한데 일단 우리는 기본 렌더, 그냥 내가 이 장면만 바로 클라우드 사용 안 하고 렌더 할 거야. 렌더 위드 V-Ray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렌더가 걸리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좌측에 있는 부분이 히스토리라고 해서 내가 지금 렌더 걸었던 이 장면을 저장을 시켜서 비교를 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왼쪽에 히스토리 부분 보시게 되면 상단에 있는 아이콘들이 전부 다 비활성화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얘네들이 색깔이 컬러로 나와서 활성화가 돼 있어야지 히스토리를 쓸 수가 있는데 그 히스토리를 쓰는 방법은 이 V-Ray 프레임 버퍼 상단에 보시면 메뉴가 있어요. 옵션이라는 마지막 메뉴를 클릭해 주시면 VFB 세팅이라고 해서 V-Ray 프레임 버퍼 세팅 창을 열어줄 거냐 클릭해서 열어주시면 마찬가지로 설정하는 방법이 탭별로 여러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히스토리를 선택해 주시고 나는 얘를 사용할 거야. 이네이블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지금 저는 기본적으로 경로 값을 이미 설정을 해놨어요. 이네이블 체크를 해주시고 얘네들을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여기 경로 버튼, 브라우저 버튼 클릭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경로를 만들어 놓으세요. 저는 지금 우리가 스케치업 2022 V-Ray라는 폴더에다가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폴더를 하나 거기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체크박스 체크가 되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네이블 하고 세이브 에즈 앤 클로즈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 이 아이콘들 활성화되는 거 확인이 되시죠. 이미 제가 기존에 사용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장면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일단 불필요한 거 지워주고 불필요한 거 지워주고 이 히스토리를 내가 사용을 할 수 있어 라는 것까지 우리 확인을 해봤어요. 됐나요?
먼저 스케치업을 사용하셨을 때는 기본적으로 스케치업 자체가 간단해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간단하고 모델링 자체도 간단하기 때문에 좀 쉽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V-Ray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어려워요. 복잡하고 내가 설정해야 되는 수치값들이 좀 더 많아요. 그래서 수업을 들으실 때 일단은 제가 어떤 경로에 어떻게 가는지 화면 구성, 세팅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GUI는 여기 있고 스카이 조절하려면 인바이러먼트에 백그라운드에 브라우저 버튼 클릭하고 들어가면 여기에 있다. 구성이 좀 복잡하다. 그래서 그 구성을 잘 기억해 두시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V-Ray for SketchUp 2022 제1강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